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여성 청소년들을 촬영한 걸로 추정되는 성착취 동영상 수천 개가 춘천에서 유통되던 한 중고 휴대폰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중고폰을 팔았던 20대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중고 휴대폰을 구입한 한 시민은 사진 폴더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 청소년들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착취 동영상이 수천 건이나 녹화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개를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본인이 불법적으로 촬영이 되는지도 모르고. 이 성착취물의 SNS 프로필에는 중고폰 판매자와는 다른 남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15분에 10,000원을 주겠다며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글도 발견됐습니다. 친절 가지시면 될까요, 우선은? 경찰은 중고폰 판매자와 동영상 제작자가 같은 인물로 보고 이 20대 남성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지난 19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증거물 확보를 위해 지난 27일 피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착취 동영상이 유통되지는 않았는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압수물을 분석하고 이 피의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건 사건이 좀 중대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속하게 수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 이 남성이 다른 사기 범죄로 구속됐다가 이달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전과자란 점입니다. 또 다른 실형이 중과되는 경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 통화를 하면서 성적 행동을 요구하고 이를 화면 녹화 기능으로 촬영하는 그 형태 자체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형의 여성 청소년들로 추정되는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자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같은 범죄는 또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그거를 또 쉽게 따라서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 중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무려 34%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강원 지역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분기 강원 출생아는 1,710명으로 전년보다 5.6% 늘어 2022년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또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강원 합계 출산율이 0.93명으로 다시 0.9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출산 혼인 지원 정책이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무려 798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건데요. 왜 이렇게 많이 깎였는지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태블릿 PC 보급 예산은 99억 원,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비 60억 원도 모두 깎였습니다. 사업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 122억 원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업무용과 행정용 컴퓨터 교체 사업이 지금 최준호 협력관과의 관계가 짙다라고 하는 제보들도 있습니다. 최 협력관은 지난 8월 신경호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을 폭로한 뒤 사직서를 제출한 인물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강원 아이로 고도화 예산도 76억 원이 모두 깎였습니다. 이미 서울교육청이 개발한 플랫폼이 데이터의 양과 질 모두 훨씬 뛰어나 1,000만 원의 이용료만 내면 사용할 수 있는데 강원도 교육청이 또 개발하는 건 예산 낭비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루 평균 500명 씁니까? 500명 쓰면 연에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콘텐츠 빅데이터 다 제공해 준대요. 이렇게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은 12개 사업에 무려 798억 원, 전체 본 예산의 2%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교육청이 비효율적인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역대 최대 예산 삭감을 자초했다는 게 교육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학교 현장의 정확한 수요 조사, 그리고 사업 목적에 맞는 이런 계획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받는다면
뭐 다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위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AI 교육 등 주요 정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삭감된 예산 규모는 다음 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춘천시 동래면 학곡리에 조성 중인 수소교통 복합기지 준공식이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수소차 운행에 필요한 기능을 한 곳에 모은 시설입니다. 이곳엔 하루 최대 100대의 수소버스와 트럭 충전이 가능한 2,000kg 규모의 액화수소 충전소 넉 대와 정비 검사 시설, 확장된 화물차 주차장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강원도 굴뚝산업의 중심이었던 동해 북평 산단이 미래 산업기지로 변신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수소의 저장과 운송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 조성된 동해 부평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화력발전 같은 전통 산업시설이 들어선 이곳에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생산기지가 조성됩니다. 현재 건축 설계를 마치고 생산 설비가 들어서고 있는데 내년 말부터는 수소 생산이 시작됩니다. 이곳 산단에 마련한 태양광 발전 시설 등으로 얻은 친환경 에너지로 물을 분해 하루 1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사업을 주도할 한국동서발전과 수소 생산에 협력할 기업 14곳도 국가산단에 차례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한두 기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같은 유관 기업들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돼야지 이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주변의 제2 일반 산단에는 수소 저장과 운송 분야 산업 클러스터가 새로 마련됩니다. 먼저 30여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기업 입주 단지가 조성됩니다. 수소 저장 운송 분야에 특화된 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거고요. 63개의 수소 기업이 2028년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이곳에 수소 저장 운송 분야 제품의 성능 평가를 지원할 시스템 실증센터와 함께 제품 안정성 시험센터도 구축합니다. 여기에 2028년 말 동해신항에 수소 전용 항만까지 들어선다면 동해시는 유통과 제조 기반을 아우르는 수소 산업 선도 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43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10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공범들과 함께 약 1억 7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모집하고 고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간과 장소, 사고 후 병원 입원과 보험금 청구 절차까지 모두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강원FC가 모레 오후 4시 30분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K리그1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치릅니다. 강원은 현재 승점 49점으로 상위권 그룹인 파이널 A 가운데 최하위인 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원FC는 이번 경기의 승리로 5위로 도약해 2년 연속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노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경기 당일 선수단 팬사인회와 포토전, 경기 물품 최대 50%의 할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춘천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를 기존 6개 권역에서 10개 권역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도시 확장과 생활권 변화, 일부 업체 위주의 경쟁 제한 등에 따른 조치입니다. 춘천시는 권역 개편에 따라 차량 동선과 근로자 배치가 달라지는 만큼 12월 둘째 주까지 골목길과 권역 경계 등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5회 강릉 크리스마스 겨울축제가 모레부터 1월 말까지 석 달간 이어집니다. 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는 30일 강릉 월화거리와 안목해변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열고 어린이 합창단 공연과 사랑의 컵라면 나눔 행사도 진행합니다.
또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강릉 월화거리에서 성탄 카드와 새해 카드 보내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엔 월화거리에서 공연도 펼칩니다. 홍천군이 홍천미술관 소장품인 고 주재현 작가의 작품 30석점을 영월군에 대여해주고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영월 동강사진박물관에서 교류전을 엽니다. 주재현 작가는 1980년대 초부터 1994년까지 2,5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남긴 다작 예술가로 분방한 선의 해학적 정경과 자연 인체 조화 등 독창적 표현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홍천군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지역 예술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남성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마약 구매자로 가장한 경찰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면 마약을 숨긴 장소를 알려주겠다며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